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인력 확충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예산권이 지자체에 남아있어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에 치러집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험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접경지역 군남 문제를 두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력은 확충됐지만 예산권은 지자체에 남아있어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의 날 기획보도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천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방관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인력, 장비 지원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강원 지역 소방관 인력은 약 1.2배 늘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소방공무원 수는 2019년보다 7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3인 1조로 출동하는 구급대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60%대였던 강원 지역 구급대 3인 탑승률은 96.4%까지 늘었습니다. 3명이 출동하면 2인 1조 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이 되고 나서 또 인원을 뽑으면서 구급대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동 빈도가 많다 보니까 3인 구급대로 거의 다 지금 이제 체제가 다 변했어요. 이처럼 인력은 늘어가지만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가 소방의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안전 서비스도 달라진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 예산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인사권과 지휘권이 일원화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오는 17일에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죠.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결전을 앞둔 수험생들 자신감 가지고 막바지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네, 실제 수능에 맞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데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막바지 공부는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으로 출제된 주제나 유형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능 시험과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EBS 교재도 다시 훑어보고 틀렸던 문항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EBS 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능 전 3일 동안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적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3일 동안 수능 날과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오전에 국어, 수학, 오후에 영어, 탐구 과목을 학습하면서 시험장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체의 리듬을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야행성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정작 시험 당일 점심 후 영어 듣기 시험에서 졸린다든지 평소 리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되는 만큼 6시에는 일어나는 등 아침형으로 리듬을 바꿔가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겪으면 독감이나 감기, 장염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능이 상대평가인 만큼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미 성적이 결정됐다고 포기한 채 남은 시간을 버리기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면 7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준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네, 강원도 교육청 교육과정과의 강승구 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장학사님,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준비 상황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10월까지 시험장학교의 방송시설, 시험실 준비 상황 및 방역 준비 사항을 도교육청과 시험지구, 시험지역교육지원청이 4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17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방역 지침 및 세부 운영관리 지침 협의회를 11월 1일에 실시하였고 11월 2일에는 49개 시험장 학교 시험관리 부본부장인 교관 선생님과 교무부장, 실무 담당 교사가 함께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운영관리 지침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수능 시험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들 시험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아 재택 치료 중인 수험생은 도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10일 금요일부터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도교육청 상황실 전화 244-8553 또는 258-5426으로 전화하셔서 다음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실, 두 번째, 수능 응시 여부, 세 번째, 연락처, 네 번째,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응시해야 할 별도 시험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 수험생께서는 2차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을 한 후에 모든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능 당일 시험장 내 방역 대책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일반 시험장은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체온 측정 및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출입 절차에 따라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준비하시고 매 교시 시험실 출입 시 반드시 손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2교시 종료 후 배부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며 식사 중에는 대화를 금지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종이 칸막이를 접어서 보관용 상자에 다시 넣으셔야 합니다. 수험생은 점심 식사 시 개인 도시락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해야 하며 자리를 이동하거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강승구 장학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의료진, 공무원,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훈련 교육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마련한 모의 토론, 역할극, 개인 보호구 착탈이 실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등장에 대비해 실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 지난해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무려 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늘 24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연 최고 7%를 넘긴 대출 금리, 내년 초에는 8%를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영끌족,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한 빚투족 등을 비롯해 국내 대출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6억 원,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내면 3%대의 고정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한데 전환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직은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 또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악재에 혹여나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접경지역 군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군납 제도에 대한 면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재 접경 지역에서는 국방부의 군납 경쟁 입찰 제도 도입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접경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의계약 70%, 3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에 군납 제도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100% 수의계약 유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대포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8일 대포 농공단지에서 조양동 6개의 아파트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선 이달 중 환경부의 악취 실태 조사 대상 지역 지정을 건의해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의 열을 활용해 홍게 껍질을 살균 처리하고 악취 측정기를 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가공업체들도 처리 가능한 물량 외에는 홍게 부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강원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 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2014년 선거 당시에도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